이제 3강 밀링 작업 전 알아야 할 필수 사전 지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실습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실습 수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설비를 운영해서 어떤 공작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만이 실습이 아니라 실습에 필요한 사전 이론 지식도 하나하나씩 습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전 지식, 즉 이론 지식을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추려서 20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노트를 준비하셔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지식들은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어디에 필요할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링 작업 중에 이 떨림,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즉 진동이 되겠죠. 이 진동이 발생했을 때 그 방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10초를 줘 보겠습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 척에 공작물을 장착했는데 그거를 회전시켰을 때 혹은 밀링처럼 공구를 장착했을 때 이게 떨림이 발생한다면 정밀한 가공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우리 3학년 범용 밀링 작업에서는 크게 4가지로 선생님이 제시하겠습니다. 이 회전 속도를 늦춘다. 여러분 책을 보면 이 회전 속도 앞에 아무것도 없이 회전 속도를 늦춘다, 회전 속도를 높인다, 혹은 절삭 속도를 높인다, 개선한다, 줄인다, 이렇게 단어만 나옵니다. 전공 용어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회전 속도는 주축의 회전 속도입니다. 즉 RPM이라고 합니다. 자, 축이 회전하는 속도, 분당, revolution per 뭐뭐 당입니다. minute, 즉 RPM. 이 per는 revolution per minute,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떨림이 발생했을 때는 이 회전 속도를 낮추어 주어야 하고요. 즉 절삭 조건, 이 절삭 조건을 그 현상에 맞게 높이거나 낮추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절삭 깊이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감의 고정, 이 바이스에 물린 일감을, 즉 공작물을 확실하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밀링 커터의 정밀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밀도 높은 공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향후 남은 19개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번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밀링 머신에서 할 수 없는 가공을 찾아주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자, 정답은 바로 3번 널링 가공입니다. 자, 널링 가공이란 자, 기계 손잡이 부분에 이 올록볼록한 돌기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매끈한 부분을 만졌을 때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돌기부를 만들어서 잡고 돌리기 원활하도록 만드는 가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밀링에서는 테이블에 바이스를 설치한 후에 이 바이스에 공작물을 고정시키고 이 테이블을 좌우, 그 다음에 전후, 상하 이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커터 발생부에 드릴을 장착해서 주축을 내리면서 드릴 작업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혹은 회전하거나 얘를 회전시키거나 이렇게는 작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구를 회전시키는 이런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3번입니다. 3번은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기출 표현을 변형을 해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5초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자,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정답은 3번. 정면 밀링 커터. 페이스 커터. 자, 페이스 커터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요 시험에서는 정면 밀링 커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는 전공 용어가 다양합니다. 각국의 나라에서 혹은 다양한 서적에서 전공 용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가 그것을 지칭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페이스 커터라고도 불리긴 하나 정면 밀링 커터라고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엔드밀과 티홈 밀링 커터, 더블테일 밀링 커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 최종 가공할 때 이렇게 끝 가공, 끝부분을 가공할 때 2차 최종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엔드밀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티홈, 이러한 T홈을 갖는 커터를 통해서 이 형상을 만들기에 적합한 커터입니다. 자, 더블테일이란 이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공작물에 이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커터입니다. 엔드밀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T홈과 더블테일은 그 형상을 제작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을 빨리 깎는 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면 밀링 커터가 정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바이스 테이블에 설치하는 거죠. 이 바이스 조, 이 클램프라고도 하는데 이 바이스 조의 높이, 이 높이보다 크기가 작아요. 즉 두께가 작아요. 두께가 작은 공작물을 평면 가공하고자 할 때 얘가 낮기 때문에 이 바닥면에 어떤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클램프 높이가 있고 조라고도 하고 클램프라고도 합니다. 조나 클램프, 이 조의 높이보다 이렇게 작은 공작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면에 어떤 거를 여기다가 받치면 이것을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면 높게, 이 기준면보다도 높게 설치가 돼서 커터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0초 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함께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블록 게이지입니다. 다른 말로 게이지 블록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용어인데 앞뒤만 달랐죠. 자, 마찬가지로 책이 다양하고 학자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블록 게이지, 게이지 블록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여기 하단부 보시다시피 우리 학교 페이스 커터입니다. 우리 학교 바이스입니다. 페이스 커터와 바이스 사이에 공작물이 있고요. 이 공작물 밑에 이거와 같은 동일한 크기의 한 쌍인 블록 게이지가 설치가 돼서 공작물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면보다 높게 함으로써 우리가 밀링 커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밀링에서 커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블록 게이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장에 보시면 블록 게이지가 한 쌍으로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마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여러분 단인 공구, 다인 공구 전공 용어에 익숙해지셨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단인 공구와 다인 공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5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 4, 3, 2, 1. 자, 그만. 함께 살펴볼까요? 간단합니다. 자, 인이 이게 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자어인데요. 그래서 하나인 칼 공구라고 해서 이와처럼 선반에 인서트와 같이 하나의 부분으로만 절삭을 할 경우에 단인 공구라고 합니다. 자, 다인 공구는 이렇게 페이스 커터에 여러 개가 장착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로 페이스 커터에 6개의 인서트를 장착한 후에 사용합니다. 자, 6개입니다. 그래서 6개이기 때문에 다량의 칼이라 그랬죠. 칼이 장착된 공구. 그래서 다인 공구입니다. 자, 그래서 리밍이나 브로칭, 밀링, 드릴링 가공은 모두 이 다인 공구에 속합니다. 자, 5번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직 밀링 머신에서 가공물의 홈과 좁은 평면 가공, 윤곽 가공, 구멍 가공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물론 넓은 평면 가공에도 이용이 됩니다. 근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넓은 평면 가공은 우리가 페이스 커터를 통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초 주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자, 이 공구의 명칭은 모르면 안 되겠죠? 엔드밀입니다. 엔드, 끝, 밀링. 항상 이 최종적으로 형상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밀링 공구라서 엔드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자, 얘가 다인 공구인 이유는 여기 보면 얘도 절삭날, 얘도 절삭날, 얘도 절삭날, 얘도 절삭날, 얘도 절삭날, 얘도 절삭날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선반의 인서트처럼 하나의 부분의 요소로만 절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인 공구라고 합니다. 이 직전에 알아봤었죠. 그래서 얘는 공작물이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바로 드릴처럼 깎아 내려갈 수도 있고 옆을 이렇게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쉽게 맞춰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째. 자, 엔드밀로 홈 가공. 홈 가공이란, 자, 이러한 공작물이 있을 때, 요 부분에 어떤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홈 가공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의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측정기로 길이 측정과 동시에 금긋기가 가능한 이것의 명칭. 자, 여기서 금긋기가 핵심 키워드겠죠.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그만. 정답은 하이트 게이지입니다. 자, 꼭 엔드밀로 홈가공 할 때뿐만이 아니라 재료에 금긋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 하이트 게이지 이쪽에 있는 스크라이버, 이 스크라이버라는 요 부분으로서 공작물에 이렇게 세워놨다면 이 부분으로 쭉 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표시를 함으로써 작업하는데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요 측정기의 명칭은 하이트 게이지입니다. 자, 요 부분엔 스케일이 있어서 길이 측정이 되고요. 이 두 부분의 고정 나사로 정확한 위치에서 고정시킨 후에 이 스크라이버를 통해서 금긋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밀링 작업의 측정기입니다. (8번입니다) 밀링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밀링 커터 날이 이 절삭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 절삭 방향은 얘가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절삭 방향은 이렇게 되겠고요. 이송 방향, 우리가 이송 방향이란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이송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절삭은 이 방향이지만 테이블 이송은 이 방향입니다. 이 절삭 방법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이것은 꼭 맞추셔야 합니다. 정답은 상향절삭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공 용어입니다. 향후 디테일하게 또 살펴보겠지만 이 상향절삭은 이 공구가 공작물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서 절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촉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하며 공구의 수명이 짧습니다. (9번입니다) 커터 날의 절삭 방향과 절삭 방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겠네요. 이송 방향, 테이블의 이송 방향이 같아요. 이 절삭 방법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5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 4, 3, 2, 1. 자, 그만. 정답은 하향절삭입니다. 왜냐하면 공작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찍어 누르는 이렇게 절삭이 되기 때문에 하향절삭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선 1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설명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제 10번째, 절삭 속도와 회전 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초 주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함께 살펴보죠. 우리가 선반 밀링, 연삭, 어떤 회전하는 요소, 이렇게 회전하면서 공구가 돌면서 칩을 발생시키는 이 절삭 작업에는 반드시 절삭 속도와 회전 속도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절삭 속도의 기호로는 V, 요게 사용이 되고요. 회전 속도로는 N,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N은 이제 RPM을 단위로 쓰고요. 속도는 미터 퍼 미닛 혹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분이냐 초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절삭 속도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각형의 공작물이 있습니다. 이 공작물 위에 이 엔드밀을 꽂았습니다. 엔드밀을 이런 식으로 꽂았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절삭 칩이 발생해서 나옵니다. 연속형이 아니라 이제 짧게 잘려진 칩이 나올 텐데 이거를 이제 일직선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요게 잘려서 나오는 이 속도가 곧 절삭, 끊을 절, 깎을 삭, 그래서 절삭입니다. 이 절삭 속도가 V가 되는 거고요. 공식으로는 1000분의 파이 dn.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깎여 나오는 속도로서 여기에 밀리미터 단위가 사용이 되고, 얘는 그래서 이 밀리미터를 100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 하나가 지워짐으로써 미터 퍼 미닛이 됩니다. 여기서 단위가 미닛인 이유는 레볼루션 퍼 미닛이기 때문에 미터 퍼 미닛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 속도는 뭐냐? 여기 커터가 회전하는 속도가 곧 회전 속도입니다. 자, 다음번에 또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번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절삭 속도와 회전 속도가 이러하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방금 했었죠. 절삭 속도를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velocity, 즉 V를 씁니다. 자, V는 파이 D가 원주입니다. 파이 D 원주에다가 그게 몇 바퀴 회전을 했냐, 원주가 있는데 이게 몇 바퀴를 회전을 했냐, 이게 이제 속도입니다. 근데 이 파이 dn인데 여기다가 1000을 나누는 이유는 밀리미터의 단위의 지름의 크기로 도면에 나오는데 이 단위는 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0을 나눠주고 대신에 대입은 밀리미터로서 하면 나중에 하나가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 퍼 미닛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삭도에 공유하는 공식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단위는 미터 퍼 미닛입니다. 여기서 파이는 3.141592지만 일반적으로 3을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이 t는 공작물의 지름입니다. 지름, 다이아미터, 밀리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n, 얘는 회전 속도입니다. 즉 공구, 커터의 회전 속도, 커터는 주축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축,
회전 속도가 이 n이고요. 단위는 rpm을 씁니다. revolution 회전이란 뜻입니다. per 뭐뭐당 minute 즉 r per는 이렇게 per m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11번 간단히 나오는 공식이지만 모든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란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자격증을 준비할 때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공식으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2번 회전 속도입니다. 자, 회전 속도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회전합니다. 회전. 무엇이? 주축이 선반이든 밀링이든 연삭기든 주축이 회전을 하는데 그 주축에는 커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커터로는 밀링에서는 페이스 커터, 엔드밀 혹은 T홈 커터, 더브테일 커터 자 이런 식으로 커터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커터는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 회전하는 속도 즉 회전한다 레볼루션 근데 1분당 몇 바퀴를 회전했냐 이게 회전 속도 n입니다. n 자 그래서 절사 속도가 1000분의 파이 dn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응용하면 n은 파이 d분의 1000 v가 됩니다. 단위는 rpm입니다. 요게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선생님이 다시 이쁘게 써주겠습니다. 회전 속도 n은 파이 d분의 1000 자, v 얘는 절사 속도죠. rpm 자, 이겁니다. 다음 번 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얘는 이제 실습에 들어갔을 때 알고 있어야 될 지식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데요. 자, 여기 이제 엔드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이 엔드밀, 이 드릴척에 꽂아져 있는데, 자, 엔드밀을 교체할 때 후크 스패너를 낀 후에 우리가 이제 회전시키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잡을 때 손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치기 때문에 이와처럼 헝겊을 대고 엄지로 지지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훅 스패너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쉽게 탈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의 명칭이 뭘까요? 얘는 퀵 체인저입니다. 다음 번 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14번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 장치의 명칭이 무엇일까요? 10초 전에 수업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자, 요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예전에 기술자들에 비해 쉽게 밀링에서 공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명칭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그만. 자, 정답은 퀵 체인지입니다. 자, 퀵 체인저라고 해서 빨리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퀵 체인저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또 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씁니다. 실습을 할 때마다 씁니다. 자, 이것의 명칭은 5, 4, 3, 2, 1. 자, 그만. 살펴볼까요? 훅 스패너 혹은 후크 스패너. 영어기 때문에 우리가 훅 스패너, 그래서 후크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 부분에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 이 퀵체인저의 그 홈 부분에 걸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훅. 자, 스패너가 우리 뭐 육각 뭐 볼트를 풀 때도 이제 스패너가 사용이 되는데, 얘는 여기 훅이 있기 때문에 훅 스패너라고 불립니다. 자, 다음 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조금 이론다운 사전 지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론다운 사전 지식이 나왔습니다. 윤활유의 역할. 얘는 10초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한 15초.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윤활. 자, 윤활유. 이 기름 유자죠. 야, 윤활을 시키는 이 기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윤활을 시킵니까? 각종 이동 부위. 니 위에 새들이 있고요. 그 새들이 니 위에서 이동됩니다. 그 이동되는 공간에 윤활유가 공급이 됩니다. 또한 새들 위에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고 그 테이블이 이동됩니다. 그때 이동되는 부분에 윤활유가 투입이 돼서 이동을 원활히 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꼭 이동에만 그 역할이 한정되지 않고요.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지만 저는 4가지를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정작용입니다. 윤활유가 투입됨으로써 그 부분에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을 식히는 냉각작용도 합니다. 주요 역할이죠. 윤활. 그 이동 부위에서 잘 이동될 수 있게 윤활 작용을 합니다. 뭐 윤기가 활발하게 난다, 뭐 이런 말로도 하는데 이 윤활 작용이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건데요. 야, 윤활유가 그 경계 부위, 즉 이동 부위에 우리가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먼지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약간 막는 그런 밀폐의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윤활유의 역할 중에서 이 4가지를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업에서는 더 많은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드디어 이제 암기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암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림을 보고 유추를 해서, 이런 부분에 공작물을 만들 때 사용하겠구나. 를 생각해서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밀링 커터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페이스 커터가 있습니다. 페이스, 면을 칠 때, 면 형상을 만들 때 다량의 다인 공구가 박힌 이 페이스 커터는 넓은 평면을 빨리 깎는 데 적합합니다. 자, 요것들 다 선생님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엑기스만 뽑아놨습니다. 자, 넓은 평면을 빨리 깎는데 즉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뭐 엔드밀러도 깎을 수 있는 면을 이 페이스 커터를 한 번에 딱 깎으면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깎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쓰는 평면 커터입니다. 평면 커터. 얘는 이제 수평 밀링 머신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공작물과 닿는 면적이 모두 절삭날이 됩니다. 이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이 모두 절삭날이 되기 때문에 이 평면 가공에 역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요게 아까 얘기했던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상향이나 하향이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런 수평 밀링 머신에서. 물론 엔드밀도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앵귤러 커터, 앵귤러. 자, 각도가 있다는 뜻이죠. 이 각도를 가진 커터라서 앵귤러 커터 혹은 앵글 커터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 번 사이드는 측면이죠. 사이드 밀링 커터. 자, 사이드를 깎을 때 측면을 좀 깎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측면을 가공할 때는 이걸 주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많이 사용되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단연코 엔드밀이죠. 엔드 끝 마지막 가공. 여기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있는 게 이제 정삭 가공용이고요. 꼭 구분하진 않지만 요게 이제 정삭 가공 매끈하게 가공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정삭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T의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T홈 커터입니다. 자, 여기 볼 형상이 있고요. 얘는 직각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커터라면 이 볼 엔드밀은 둥글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엔드밀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끝부분, 후가공, 최종 가공에 이용하는 것은 엔드밀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자, 인볼루트란 기어의 이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볼루트의 기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커터가 인볼루트 밀링 커터이고요. 총형 커터란 이 인볼루트 형상의 기어 형상이 모두 하나의 얘가 한 바퀴 회전하면 그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 형상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총형 커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17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점점 더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늘어나지요. 자, 다음 번 볼까요? 18번입니다. 밀링 커터의 지름이 커지면 절삭 속도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약간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서 이제 밀링 커터의 지름을 갑자기 큰 걸 쓰게 됐을 때 동일한 제품의 뭐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절삭 속도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절삭 속도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름의 절삭 공구와 이러한 지름의 절삭 공구가 있을 때 각자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돈다면 도는 이동 거리가 다 달라서 속도가 이게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한 바퀴라도 큰 것일수록 절삭 속도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절삭 속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이 절삭 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선 분명히 하나의 또 다른 조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축. 회전수를 낮추어 주는 겁니다.
주축의 회전수를 낮추어 준다면 이 높아졌던 절삭 속도가 낮아집니다. 19번입니다. 앞전에 나왔던 상향과 하향 절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요. 밀링 작업에서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 이 내에서도 이 백렛이라는 거, 이 백렛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뒤틈입니다. 뒤틈. 백렛이가 우리말로는 뒤틈, 즉 틈이 발생한다는 소리인데, 이 상향 절삭은 정답을 미리 공개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정답을 공개한 겁니다. 상향 절삭은 즉 테이블의 이송 방향과 절삭력이 반대다. 자, 글씨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서는 한번 필기를 해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 상향 절삭인 경우에 테이블의 이송 방향과 절삭력의 절삭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테이블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절삭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 여기가 이 앞나사가 이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블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절삭력, 이 회전하면서 공작물을 뒤로 당기기 때문에 절삭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 방향으로 밀기 때문에 틈이 여기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 절삭에는 백렛이 영향이 없고, 그래서 백렛이 제거 장치가 없어도 됩니다. 이 상향 절삭의 특징을 보면요, 표면 거칠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구를, 이 공작물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파고 올라가는 식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구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찰이 많기 때문에 마찰열이 크게 발생합니다. 나중에 학습지로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학습지도 제공하겠습니다. 대신에 큰 장점, 백렛이 제거 장치. 백렛이가 없음으로써 정밀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백렛이 제거 장치가 없이도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향 절삭을 보겠습니다. 하향 절삭은 커터가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테이블도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을 찍어 눌러서 내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테이블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런데 이 절삭력, 공구를 이렇게 이 작업대를 이렇게 밀기 때문에 이 테이블과 공작물은 바이스를 통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절삭력이 작용하나 이 부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앞나사가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이 뒤에 틈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뒤틈, 즉 백렛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 좋지 못합니다. 정밀도가 좋지 않다. 대신에 찍어서 누르는 공작물이 되기 때문에 공구의 고정은 우리가
잘 됩니다. 잘 된다. 그리고 공구의 수명은 상향절삭보다 더 길다. 단 백렛이 뒤틈, 뒤에 틈이 있다 그래서 뒤틈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자, 우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인 부분은 한번 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되돌려 가면서 학습하십시오. 그러면 이 상향과 하향절삭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밀링 가공에서 사용하는 공작물과 공구의 고정 장치 명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장착돼서 이 공작물을 고정하는 바이스. 얘도 바이스긴 한데 얘는 공작물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테이블 위에 고정이 되는데 어떤 고정적인 작업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지그가 있습니다. 얘는 작업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커터가 장착되는 이 아버가 있습니다. 이 아버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축에 삽입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이제 커터들이 삽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개를 학습해 오면서 그동안 알았던 것도 있었겠지만 다시 암기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 준비하시고 필기를 해가면서 나만의 이론 노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출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두세 번 되돌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 영상은 이제 우리가 학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게시판에다가 이런 부분이 요청하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다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20개에 대한 밀링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축에 페이스 커터를 장착해서 평면 가공을 실제 실습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